아니, 집값은 왜 이렇게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그쵸? 정부에서 공급을 막 늘린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 체감은 전혀 다른 걸까요? 오늘 이 진짜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관점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기울기 이론인데요. 이걸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럼 집을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사실 되게 간단하고 또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늘린다. 경제학 교과서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간단한 공식이 잘 안 먹히는 것 같단 말이죠.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이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공급 외쳐도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끄덕도 없잖아요. 바로 이 현상 뒤에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알던 낡은 수요 공급 모델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요. 아주 새로운 개념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가치 스택이라는 겁니다. 가치 스택.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건물이 몇 채냐 이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네 학군이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문화시설은 뭐가 있는지 이런 질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어떤 신뢰도나 인프라 같은 양적인 요소, 이 두 개가 서로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가치 주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여기 강남을 한번 볼까요? 말할 것도 없죠. 명문학군의 대기업 본사에 이런 압도적인 질이 있잖아요. 여기에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역사랑 빽빽한 인프라라는 양이 더해지니까 어마어마한 가치 스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새로 생긴 신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번쩍번쩍 새거라 질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쌓인 역사적 신뢰, 문화적 자산 같은 양은 아직 부족하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가치의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가치 스택이라는 개념을요, 놀랍게도 물리하게 한번 빗대어 볼게요. 그러면 이 복잡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강남처럼 어마어마한 가치 스택을 가진 동네를요, 저 우주에 있는 태양처럼 엄청난 질량을 가진 행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리학에서 무거운 물체가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중력을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거대한 가치 스택도 주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장, 이걸 가치 필드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 강력한 가치 필드가 시장 전체를 왜곡시키고 주변의 모든 가치를 자기 중심으로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진짜 무슨 블랙홀처럼요.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가격은 가치들 사이의 기울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가격이라는 건 그냥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강남이라는 거대한 가치 중심부랑 다른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가치의 격차 있잖아요. 그 휘어진 공간의 기울기 혹은 경사도,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는 거죠. 자, 이 관점을 딱 장착하고 나면 그래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들이 왜 효과가 없었구나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GTX 노선 발표죠. 어떤 동네에 GTX 들어온다 발표가 딱 나요. 그럼 그 순간 그 동네의 질적인 가치가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부와의 가치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사도가 더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더 가팔라진 경사를 따라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좋은 의도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이 기울기를 더 뾰족하게 만들어버린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기울기 이론의 틀 안에서 보면 저 멀리 외곽 지역에 집을 잔뜩 짓는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곽에 집을 10만 채를 짓든 20만 채를 짓든 저 중심에 있는 강남의 거대한 가치 질량 자체가 줄어드나요?
아니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과 외곽 사이에 그 가파른 기울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비싼 돈을 내려고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공급의 역설인 겁니다.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냐? 해결책은 없는 거냐? 싶으시죠? 다행히도 이 기울기의 이론은 문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까지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린 계속 몇만 호 공급, 이런 숫자에만 매달려 왔어요.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이건 문제의 겉만 앓는 접근법이었다는 걸요. 진짜 해결책은요, 그 겉이 아니라 뿌리, 즉, 이 가치 필드 자체를 다시 디자인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요? 한 곳에만 너무 무겁게 뭉쳐있는 이 가치의 질량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뾰족하고 가파른 기울기 자체를 평평하고 완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집을 몇 채 더 짓는 그런 건설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핵심 기업 본사나 멋진 문화시설, 중요한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여러 곳으로 나눌 것인가, 즉, 한 도시의 가치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훨씬 더 큰 도시계획, 나아가서는 철학의 문제인 셈이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는 이 가치의 기울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